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입니다. 자,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직접 등판을 하였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오늘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국외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 이복현 원장이 참석을 해서 카카오 모빌리티 회계 감리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이 회계 감리에 대해서 감독원장이 직접 언급을 하는 경우는 좀 다소 이례적인데요. 그 자료 한번 보시면, 자, 오늘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불공정 거래 제재, 회계 감리 진행 중이라고 이복현이 말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매체 기사를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 모빌리티 계약 상식적인가,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 행사에서 그 금감원장이 발언한 내용이 기사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행사가 사실은 어제 기자들한테 예고가 되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오늘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어제 기자들한테 이메일을 뿌리면서 원장님 백브리핑이 있다고 하면서 이 백브리핑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회계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할 예정이라는 것을 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뿌렸습니다.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원장이 직접 등판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이게 좀 과도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회계 감리를 합니다. 감독원에서 그 회계 감리를 하게 되면 그 감리의 결론을 내고 난 다음에 기업에 좋지 않을 통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네 회사를 회계 감리를 했더니 뭐 고의 회계 기준 위반이다, 아니면 뭐 과실 회계 기준 위반으로 우리는 판단을 한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징계를 할 거라고 회사에 좋지 않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치안이 통보되고 나면 이제 감리위원회가 열리죠. 자문기구입니다. 뭐 각종 뭐 변호사라든지 뭐 회계 전공 교수라든지 이런 분으로 구성된 회계 감리위원회가 열려서 회사 쪽 사람을 부르고 또 감독원 쪽에서 회계 감리를 한 사람을 불러서 서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감리위원회에서 감리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고 증권선물위원회로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증선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감리위원회는 자문기구고 증선위원회는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증선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게 되죠. 증선위에서. 자, 행정조치를 낼 수도 있고, 뭐 검찰 통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도 더 세게 검찰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계 감리를 하는 단계, 아니면 감독원 그 감리 쪽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회사에 이런 식의 징계를 하겠다고 조치안을 통보를 하는 단계까지는 굉장히 보안이 잘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뭐 감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줘도 회사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 감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회사 쪽에 어떤 조치안 통보가 갔다는 거, 그 다음에 감리위에 상정되어서 이게 논의되는 단계까지도 상당히 나름대로 그 보안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증선위에 올라가서 어떤 의결 내용이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증선위가 일반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거든요. 그 단계에서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사도 나오고, 물론 회계 감리 단계나 아니면 조치안 통보 단계나 아니면 감리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단계에서 밖으로 좀 알려져서 기사화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뭐 감독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잘 안 합니다. 물론 이제 회사 쪽에서도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만, 뭐 간략하게 우리가 뭐 감리를 받고 있는데 뭐 우리 입장은 이러한 것이라고 간단하게 뭐 설명 자료 같은 걸 간단하게 내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언론에 굉장히 그 감리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감독원장까지 나서서 뭐 카카오 모빌리티의 어떤 문제점 같은 거를 공식적으로 계속 언급을 하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그 어떤 그 감리 진행 절차, 과거에 보였던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지금 당국이 뭐 카카오 모빌리티를 뭐 완전히 골로 한번 보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건지 그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뭐 카카오 모빌리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 당국의 대응 방식도 기존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그 회계 기준 위반, 뭐 분식 회계 내용에 대해서 뭐 감독원 입장하고 회사 쪽 입장하고 지금까지 조금 알려졌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한번 말씀을 좀 간단하게 일단은 드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쪽이 있죠. 물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그 100% 자회사인 KM 솔루션이 이 가맹 택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걸 뭐 뭉쳐서 그냥 카모 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회사 쪽이 있죠. 이 택시 회사 쪽은 가맹 계약을 하면 뭐 카카오 쪽에 가맹 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그 택시 운행 매출의 20% 이렇게 정률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서 택시 쪽에 주는 게 또 있습니다. 택시는 카카오 쪽에 가맹 수수료를 주는 거고 카카오 쪽에서 택시 쪽에 주는 건 뭐냐면 제휴 수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택시에 뭐 카카오에 광고를 노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택시의 주행 데이터를 카카오 쪽에 주는 대가로 택시가 카카오 쪽으로부터 받는 돈, 제휴 수수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제휴 수수료의 금액이 운행 매출의 한 16% 정도 수준입니다. 뭐 이건 뭐 딱 정렬로 운행 매출의 16%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가맹 계약 끝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거래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10,000원을 결제를 했다. 택시를 이용하고 그러면 카카오 쪽에서는 자, 가맹 수수료가 운행 매출의 20%니까 가맹 수수료로 2,000원을 받아서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고 택시 회사에 돌려주는 16% 제휴 수수료 1,600원은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매출 2,000원에 비용 1,600원이면 여기서 400원의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왔는데 금감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2,000원에서 1,600원을 빼고 남은 400원만 매출로 인식을 해라. 그러면 비용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매출 400원의 비용이 제로니까 400원의 이익을 보는 거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카카오 측은 2,000원을 매출로, 금감원은 400원을 매출로, 뭐 이익은 각각 400원으로 똑같지요.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든지 간에. 이게 왜 회계적으로 논란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제조 전문 회사가 있고 화장품 그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제조 전문 회사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유통 회사에 납품을 하고 화장품 값을 받겠죠. 자,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어서 200만 원어치를 만들어서 유통사에 주면 유통사가 제조사의 화장품 값으로 200만 원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사가 유통사에 운반비로 2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요. 자, 제조사는 유통사의 물류센터까지만 화장품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유통사가 이 화장품을 서울 시내 각 판매점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자, 이 물류센터에서 각 화장품 판매점으로 보낼 때 들어가는 이 운반비 20만 원을 제조사가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제조사가 유통사에다가 이 운반비 2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과연 화장품 제조사의 매출액은 얼마가 맞느냐? 자, 첫째로 매출액은 2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제조사가 유통사에 운반비로 준 20만 원은 비용이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출액은 180만 원이다. 왜냐하면 200만 원에서 운반비 20만 원을 차감한 180만 원만 매출액으로 인식을 한다. 자, 이 두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매출액 200만 원으로 인식하고 운반비는 20만 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맞지 않느냐. 1번의 경우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계 기준에 따르면 자, 회계 기준서에 따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하였을 때 회계 처리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인 쿠폰 같은 걸 제공했을 때가 되겠죠.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면 화장품 제조회사가 되는 겁니다. 고객이라고 하면 화장품 유통회사가 되겠죠. 제조회사의 고객입니다. 유통회사는. 그래서 제조사는 기업으로 보고 유통회사는 우리가 고객으로 봤을 때 이 제조회사가 유통회사에 지급한 이 운반비라고 하는 거, 이 운반비가 이 유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어떤 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인가 아닌가 여기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대가가 이 제조사가 유통사에 지급한 운반비가 이 유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맞다라고 하면 매출액은 이렇게 200만 원이 되고 운반비로 20만 원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매출액은 1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200만 원에서 화장품값 200만 원에서 운반비 20만 원을 뺀 순수한 180만 원만 매출액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뭐 회계 기준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카카오에 적용을 시키면, 자, 카카오가 택시에 제휴 수수료를 이렇게 준다고 했잖아요. 제휴 수수료, 뭐 택시 광고 노출이나 아니면 뭐 그 주행 데이터에 대해서 제휴 수수료를 준다고 하였는데, 카카오 측이 택시 회사에 지급한 이 대가, 제휴 수수료라고 하는 게 택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인가 아닌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카카오 측에서는 맞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맹 수수료로 받은 2,000원은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휴 수수료로 준 1,600원은 그냥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금감원 측에서는 아니다. 매출액은 2,000원에서 1,600원을 뺀 400원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금감원에서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제휴 수수료를 책정한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주행 데이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밸류에이션을 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휴 수수료 중에서 주행 그 데이터 부분을 카카오가 택시한테 줄 때 어떻게 주냐면요. 택시 요금이 5,000원 이하면 9%, 뭐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면 12%, 뭐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그 이 표에서처럼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맹 계약하고 제휴 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 쌍의 계약이다. 별개가 아니고 이렇게 묶여 있는 계약이다. 가맹 계약을 하면 제휴 계약을 해가지고 가맹 수수료 20%를 내고 16%를 돌려받는 식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하나의 한 쌍의 계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휴 수수료를 뭐 대충 그 택시 운행 매출의 한 16% 정도 돌려주는, 이게 근거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가맹 수수료 20%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대충 한 16% 돌려줘 가지고 4% 먹는 구조, 그냥 임의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가맹 계약하고 제휴 계약은 한 쌍의 계약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카카오 쪽에서 택시 회사에게 지급한 그 제휴 수수료라고 하는 게 택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16%를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묶여 있는 계약상 그냥 임의로 16%를 책정해서 주는 거다. 이게 감독원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감독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카카오가 이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카카오 모빌리티 IPO를 할 때 그 매출액의 배수로 그 기업 가치를 산정하려고, 매출액을 좀 키우려고 이런 그 구조로 갔다. 이렇게 이제 감독원은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그 감리위원회에 올라가서 감리위원들끼리 논의돼야 될 부분이고, 또 회계 기준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독원의 어떤 주장도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고, 또 카카오 쪽의 항변도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계 기준과 관련된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리위원회에 맡겨놓고 증손위에 맡겨놓으면 될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감독원장까지 나서 가지고 어떤 카카오 계약 구조에 뭐 문제점을 언급하고 뭐 회계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렇게 언급하고 나오는 게 굉장히 과도해 보이고, 뭐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회계 기준은 회계 기준대로 그냥 전문가들의 영역에 맡겨놓고 감리위 정순위에 맡겨놓으면 되는 거고, 뭐 감독원장까지 나서가지고 저렇게 카카오를 몰아칠 필요는 없는데, 너무 지금 회사 쪽을 몰아붙이면서 공개적으로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마침 그 이복현 원장이 또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계속 하길래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